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HSK 강사 구본미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요, 신 HSK 5급 종합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쓰기 제1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쓰기 제1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 HSK 5급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실게요. 자, 신 HSK 5급 시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급수도 마찬가지지만요. 듣기, 독해, 쓰기 총 3파트로 나뉘고요. 각각의 영역은 100점 만점입니다. 총 300점이 되겠죠. 자, 300점 만점 중에서 180점 정도를 받으면 우리가 합격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왜 저희가 쓰기 1파트 먼저 배우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쓰기 1파트는요, 여러분, 어휘를 조합하여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사실은 이 부분은요, 우리한테 문법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문법. 네가 우리나라 문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자, 그런데요, 문법이라는 게 말이 거창해서 문법이지,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순서를 우리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의 순서를 모르면 듣기가 들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풀릴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쓰기 첫 번째 시간 문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중국어의 기본 어순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우리가 이제 HSK 5급 정도를 배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중국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랑해, 너를. 그죠?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보통은 은는이가 붙은 걸 우리 주어라고 하죠. 나는 주어, 그 다음에 너를, 을이나 를 붙은 걸 우리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 그죠? 그래서 한국어 어순은 나는 너를 사랑해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들 성격이 급해요. 하고 싶은 말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HSK 5급 정도를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중국어를 많이 좀 중국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술목이라는 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술목이라는 거. 자, 근데 주술목 외에 우리 배워야 될 게 부사어라는 것도 있고요. 관형어라는 것도 있고요. 보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사어가 어떤 것인지, 관형어가 어떤 것인지, 보어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개념을 잡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파트별로 나뉘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어가 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어라는 건 여러분, 뭐 문장 속에서 주어의 행위나 상태, 동작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냥 끝이 다로 끝나는 아이들 있잖아. 하다. 그죠? 높다. 키가 크다. 그죠? 얼굴이 예쁘다. 할 때 다로 끝나는 아이들. 물론 한국어로 말할 때 죄송합니다. 반드시 다로 끝나진 않아요. 걔는 얼굴이 예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의 행위, 상태, 동작을 설명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수어,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국어에서는 어떤 것들이 서술어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가 돼요. 자, 물론 명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술수러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다시 서술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들은요, 동사수러문 혹은 형용사수러문이에요. 자, 그럼 동사수러문은 뭐고 형용사수러문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사. 선생님 또 서술어라고 나왔는데 동사는 또 뭐고 형용사는 뭐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품사로 나눴을 때는 사로 끝나고요. 문장의 6대 성분으로 나눴을 때는 어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로 끝난 아이들은 조금 더 자잘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거고요. 서술어, 목적어 이런 아이들은 좀 더 덩어리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라는 건요, 여러분, 말 속에 동작이 들어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속에 동작이 들어가 있는.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먹다. 입을 막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다음 걷다. 다리를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먹다, 걷다, 보다 이런 아이들, 사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고요. 형용사라는 건요, 그냥 그 상태를 서술해 주는 거예요. 상태. 예쁘다. 그죠? 말 속에 움직임은 없지만 그녀는 예쁘다. 그녀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는 키가 크다 이런 것들. 그죠? 산이 높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동사수러문과 형용사수러문 중국어에서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수러문 같은 경우는요,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샀다 뭐를 커피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용사로 끝나야 돼요. 그녀는 매우 예쁘다.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뒤에 그녀는 매우 예쁘게 해준다. 너를 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我买了一杯咖啡 그랬습니다. 나는 샀다 한 잔의 커피를 뒤에 목적어를 수반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경우는 她非常漂亮 그녀는 매우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포인트로 아셔야 될 것은요. 형용사가 수로가 될 때는 앞에 이렇게 정도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우라든가 아주라든가 대단히라든가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붙이게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타 피아오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녀는 예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타흠 피아오량 이때 흔에다가 힘을 주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나 너무 이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타흠 피아오량 이런 식으로 앞에 정도부사가 습관적으로 붙는다.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어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주어는요, 여러분, 뭐 문장 속에서 수로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해석하시거나 말하다 보면은 뭐 보통 은는이가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는이가. 그죠? 자, 대부분은 명사나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써 있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문장이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 외에도 문장이 주어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명사가 주어인 경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面包是他做的 그랬어요. 뭐야? 이 빵은, 은이 붙었죠. 이 빵은 그가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여서 빵이라는 명사가 주어가 되었고요.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 보통 우리 이런 걸 인칭대명사라고 하죠.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 나는 我买了一杯咖啡 나는 샀다 한 잔의 커피를.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는 경우,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 이렇게 있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라는 거는요, 문장 속에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 해석해보다 보면, 뭐뭐을 혹은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을이나 를로만 반드시 해석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좀 불편하시고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을을이 많이 붙더라. 역시 대부분 명사나 혹은 대명사, 문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买了一杯咖啡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샀다 한 잔의 커피를. 그렇죠. 커피가 목적어인 경우,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그 다음 我喜欢他 나는 그를 좋아한다.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그가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술목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주술목은 사실 여러분들이 중국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더라도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봤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영어 공부해 보면서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수어가 먼저 나온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겠죠. 주술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언제부터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느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시험에 나와요. 자, 관형어, 부사어, 보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 푸시고 그냥 잘 들어볼게요. 자, 관형어라는 건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에요. 명사 앞에 붙은 아이들을 우리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그냥 선생님 아니고 예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게 관형어예요? 그죠? 예쁜이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띵위. 자, 그런데 예쁜만 관형어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다양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명사는 그냥 쓰이지 않고 수사, 양사, 명사가 한 세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 양, 명. 그렇죠? 앞에 뭐 굳이 설명하자면 지시대명사가 있다면 지시대명사까지 해서 지수, 양, 명 한 세트죠. 지수, 양, 명. 이렇게 수사나 양사가요.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양사 뭐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요거 양사 개념 아직 잘 못 잡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4급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4급. 자, 양사 간단하게 설명하면 명사를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를 세는 단위. 이제 옷은 뭐 한 벌 할 때 벌자, 그죠?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할 때 켤레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명사를 세는 단위인데요. 이거 면bao 그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사죠. 그래서 이렇게 수사 양사가 명사 앞에 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형어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형용사 아주 흔하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예쁜 선생님 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漂亮的老师할 때 漂亮的이 더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쁜 선생님, 예쁜 옷, 그쵸? 漂亮的衣服, 예쁜 옷. 그래서 옷을 수식해주는 漂亮的가 여기서는 관형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 양사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수사 양사 형용사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치 잘 봐주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원래는 수사 양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나오는 게 세트인데, 그쵸? 거기에 형용사 수식어구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명사 바로 앞에 들어가야 돼요. 명사 바로 앞에. 그래서 예쁜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예쁜 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一个很漂亮的孩子 그러면 한 명의 예쁜 아이, 예쁜이 어디 들어간지 잘 봐주셔야 돼요. 명사 바로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 양사, 띄고 명사. 오케이,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문장처럼 주어, 수어, 동사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옷은 옷인데 누가 산 옷? 내가 산 옷. 我买的衣服我买的衣服 자, 我买 그럼 내가 산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我买的衣服 그럼 내가 산 옷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술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관형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성분이고 명사 앞에 붙어있는 수식하는 성분이 관형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사어. 시험에 역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배우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부사어하고 부사 자체가 막 헷갈려요. 아, 부사가 있었는데 부사랑 부사어는 뭐가 다르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어는 어가 붙었으니까 여러분, 그죠? 6대 성분이에요. 얘는 6대 성분이고 부사는요. 사로 끝났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죠? 얘는 품사예요. 네, 그래서 부사는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부사 이꼴 부사어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사어란 수러 앞에서 수러를 수식해 주거나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부분. 얘의 주된 목적은 뭐다? 수식이다. 관형어는 뭐를 수식하는 애였고 명사를 수식하는 애였고, 그죠? 부사어는 수러 앞에서 수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아이를 우리는 부사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위치까지 선생님이 그림 그려주면서 설명할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어에는요. 부사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전치사 구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요. 형용사 구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일단 아까 부사가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하고 수어가 있으면, 그죠? 형용사 수어문인데, 그죠? 수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그죠? 이런 문장에서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부르거든요. 문장에서 쓸데없는 말. 그녀는 매우 예뻐. 나는 일찍이 거기에 가봤어 할 때 일찍이 이런 말, 그죠? 매우 이런 말, 대단히 뭐 이런 말들 다 부사예요. 문장에 있으면 문장이 화려해지지만 없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부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자, 위치 잘 봐주시고요. 주어와 수어 사이에 부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수어잖아요. 수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얘가 수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회,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我会说汉语 할 때 이 회는 조동사이면서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중국어를 말한다가 아니라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조동사의 역할 아시죠?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앞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전치사구죠. 어떤 선생님들은 전치사구라고도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개사구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둘 다 같은 말이니까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도 불러요. 찌에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죠. 전치사구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 전치사구 뭐냐면요. 이런 애들 우리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아시죠, 여러분?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그래서 해석해보면 앞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들어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뭐뭐로부터, 뭐뭐에게,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 앞에 물결 무늬가 들어간 아이들은 혼자 단독적으로는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붙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아이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구라고 부른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구라고 부르는데 그런 아이들도 중국어에서는 어디에 위치한다? 주어와 수어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我在北京学过汉语 그러면 나는 북경에서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예요. 근데 어디에서? 북경에서. 그죠? 어디에 위치한다? 주어와 수어 사이에 위치한다. 자, 그 다음 형용사구로 가볼게요. 자, 형용사구는 특징이 요 더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togethe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어떤 행위를 하는데 행위하는 모습을 많이 형용해 줄 때 쓰는 말이에요. 他安安静静地度过日子 그랬습니다. 安安静静地度过日子. 자, 度日子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날을 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는 일상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상을 보내는 모양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안찡찡더 하면 조용하게. 그래서 차분하게, 조용하게 나날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고요. 형용사구로 들어갈 때 요 더, together가 동사 앞에 붙는다는 거. 자, 이런 아이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부사어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부사가 무엇인지, 그쵸? 그다음에 전치사가 무엇인지 이런 거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대략적인 개념만 잡아주세요. 자, 여섯 번째로 보어라는 거는요.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국어의 문법에서 꽃입니다, 꽃.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한국어랑 가장 다른 부분이기도 해서요. 조금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보어라는 건 수러 뒤에서 어디다? 수러 뒤다. 중요한 거예요. 수러가 다 하지 못한 역할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 그죠? 수러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걸 우린 보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에 가서 우리가 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니까요. 오늘은 대략적인 개념만 잡으세요. 어디다? 수러 뒤이다. 수러 뒤에서 뭐 한다? 보충 설명해 준다. 자, 보어는 사실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 횟수를 나타내는 수량보어, 정도를 나타내는 보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보어라든가 그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랑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보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보어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문장을 좀 설명드리면요. 我吃完了那个面包 하면요. 나는 그 빵을 다 먹었다. 원래 그냥 출러만 쓰면 먹었다잖아요. 근데 출완, 동사 뒤에 완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어떤 행위를 다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다 먹었다. 吃完了 결과보어고요. 그 다음 횟수를 나타내는 보어, 수량보어라고 하는데요. 뭐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의 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동량보어를 갖고 왔는데요. 我看了几次中国电影 그랬습니다. 원래 几次가 없다면 나는 중국 영화를 봤다가 되겠지만 看了几次 동사 뒤에 几次가 붙음으로써 나는 몇 번 봤다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보어가 되었고요. 그 다음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보어. 여러분 요거는 좀 HSK 4급에서 좀 꼼꼼하게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他说得很快 이렇게 생긴 더가 붙으면 그죠 정도보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는 말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그 말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정도보어까지 이렇게 보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뭐 나중에 선생님이랑 결과보어, 정도보어 조금 더 꼼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어의 문장의 6대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6대 성분 이렇게 훑어봤지만 실제 시험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험은 이 정도 난이도에서 나오고 이런 문제를 주로 테스트한다. 선생님이 갖고 와봤거든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맛보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더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걸 뭘 테스트하려는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그쵸? 관형어를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됐습니다. 그쵸? 자, 샬라샬라 더 명사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한 명사란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쭉 보니까 主持人이라는 그죠? 主持人 사회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땡땡땡的主持人돼야 되겠습니다. 자, 那位歌手是 그럼 뭐예요? 그 가수가 뭐뭐이다. 뭐예요? 간단하게 하면 사회자이다. 인데 사회자를 수식하는 성분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这里的主持人 돼야 되겠네요. 그죠? 那位歌手是这里的主持人 조금 난이도 하 그죠? 좀 낮은 거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가수는 이곳의 사회자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자, 맛보기 문제는 쉬웠지만 실제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과 어휘 짚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材料, 자료란 뜻이고요. 그 다음 准确, 정확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외우실 때는요, 같이 품사도 좀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消息, 그죠? 정보, 뉴스, 소식. 그 다음 完善, 완벽하게 하다. 设施, 시설. 故乡, 고향. 正在, 마치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老公, 남편이란 뜻이죠. 그 다음 手术, 수술. 恢复, 회복하다. 그 다음 语气, 말투 혹은 어투. 有点儿, 자, 조금, 약간이라는 부사고요. 뒤에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불만족을 표시하는 부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耐烦, 짜증내지 않다, 참을성이 많다. 그러니까 의미로는 좋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참을성이 많은 거니까. 그 다음 学习, 학습하다, 공부하다 혹은 학습. 그 다음 进步, 진보하다, 진보. 그 다음 明显, 뚜렷하다, 분명히 드러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외우실 때는 반드시 품사 함께 외워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문장 푸실 때요. 아, 이게 형용사였지, 이게 수로가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샤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바이샤우더가 들어가 있다면 분명히 얘는 또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우리한테. 그죠? 관형어를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이 더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잊지 마시고요. 그죠? 명사가 온다. 자, 그래서 보니까 这份材料, 이 자료 不准确 그랬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消息, 정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가지의 명사가 있어요. 그죠? 이 자료의 정보가 맞을까요? 정보의 이 자료가 맞을까요? 한국어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이 정보의 그죠? 이 자료의 정보는 이 자료에서 주는 어떤 소식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답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这份材料的消息不准确, 그죠? 이 자료의 정보는 정확하지가 않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관형어를 묻는 문제. 실전 문제 첫 번째 문제도 난이도 하, 그죠? 난이도 하.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요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중국어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빠른 눈으로, 그죠? 빠르게 주어, 수어, 목적어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중국에서 주어는 일반적으로 명사 혹은 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워 이런 게 나오면 아, 얘가 주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얼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쭉 보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完善, 그죠? 완벽하게 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쭉 찾아보니까 시설,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고향은, 그죠? 우리 고향은, 여기가 주어네요. 우리 고향은 완벽하게 한다. 무엇을? 시설을. 근데 이제 여기다 조금 이렇게 뭐 넣는 거죠. 막, 그죠? 꾸미는 말을. 자, 일단 正在는 품사 부사인데다가 고맙게도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고향은 지금 막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完善, 그죠? 완벽하게 한다 하고 얘는 같이 붙어 있어요. 健身 하면은 뭐 우린 영어로 좀 설명하자면 헬스, 그죠? 健身设施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헬스 시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은 우리 고향은 지금 막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뭐를요? 헬스 시설을 이렇게 되겠어요.
주술목 잡았는데 여기에 찐이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찐이부라는 말은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일보 되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고요. 부사는 수러 앞이니까 완산 앞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벽한 문장 보도록 할까요? 我故乡正在进一步完善建设设施.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고향은 지금 막 그죠? 진일보, 그러니까 더 나아가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를 헬스 시설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부사어, 그죠? 여기가 주어, 수러, 목적어 되겠고 여기는 부사어가 되겠네요. 부사어의 위치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어와 수러 사이에 부사어 위치했던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직은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요. 정도부호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이제 쓰기 1파트 하면서 정도부호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좀 열심히 꼼꼼하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느낌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급을 배워보신 분들 정도부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러, 더, 정도부호 이렇게 쓰이죠. 수러, 더, 정도부호. 여기서 수러는 뭐예요, 여러분? 회이후, 그죠? 회복되다, 회복하다라는 게 수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더, 슈왕ren더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러 더, 그 다음에 정도번 일반적으로 형용사 많으니까 헌콰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이 뭐라고요? 수러, 그 다음 정도보어를 나타내는 더, 그 다음에 그죠? 일반적으로 형용사인데, 그죠? 정도보어 이렇게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이후더 헌콰이 그러면 회복이 매우 빠르다, 매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완벽한 문장 볼게요. 我老公手术后 그죠? 내 남편은 수술 후에 회이후더 헌콰이 굉장히 빨리 회복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빠르게 회복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죠? 说话的 더가 붙었으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명사 붙여. 그래서 완벽한 문장은 말하는 위치. 그죠? 무슨 말이야? 말투. 말하는 말투. 근데 누가 말하는 말투? 중국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 좋아하니까. 그죠? 你说话的语气. 네가 말하는 어투, 네가 말하는 그 말투가 그 다음에 부나이판. 그죠? 아까 나이판은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참을성 있다였어요. 근데 부나이판이니까 참을성 없는 거죠. 짜증스럽다.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말하는 말투가 좀 짜증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우디알이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여우디알 무슨 뜻이에요? 좀 뭐뭐하다라는 품사 부사죠. 품사 부사면서 뒤에는 화자의 불만족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사의 위치는 수러 앞이니까 완벽한 문장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쵸? 你说话的语气有点不耐烦. 그쵸? 그래서 너가 말하는 말투가 좀 짜증스럽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더가 붙었어요. 자,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명사 붙어야 돼요. 자, 명사를 보니까 명사가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学习进步, 学习进步. 진보는 진보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진보라는 명사형도 되잖아요. 그래서 上个学期他的学习进步가 하나의 단어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번 학기에 그의 학습 진보가, 학습 향상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나왔으니까 수로 나와야 되겠죠. 很明显, 매우 뚜렷하다. 그죠? 완벽한 문장 만들어 볼까요? 上个学期他的学习进步, 그죠? 그래서 저번 학기의 그의 학습 향상이, 학습 진보가, 진보, 향상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학습 진보가 很明显, 매우 명확하다, 매우 뚜렷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실전 문제 5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맛보기였습니다. 실제 시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 좀 감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테스트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국어의 문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별로 좀 잘라서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좀 어렵게 느끼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